오늘 저녁 식사 시간이 20분이라 어저께 좀 다 짧았나 봐. 그래갖고 10분 전에 끝내서 5분 늦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3교시 들어갈 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해서 자, 탈출 속도 아직 안 했죠. 자, 우리 통신용 정지위성까지 했나요? 자, 통신용 정지위성까지 했고요. 자, 오늘은 자, 지구 탈출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위성의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공위성의 역학적 에너지. 아, 미치겠다. 저기다 백목을 놓고 왔다. 에휴. 자, 인공위성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자. 인공위성의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 봅니다. 자, 어떤 인공위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인공위성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의 역학적 에너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공위성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살펴볼게. 여기 지구가 있어요. 지구의 질량은 라지 m이라고 해요.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가 r이라고 해요. 자, 이 m인 물체가 지금 어떤 속도로 돌고 있다고 합니까? v라는 속도로 돌고 있대요. v라는 속도로 돌고 있다. 자, 이 v라는 속도로 돌고 있다고 한다면 얘는 어떤 특성을 갖게 됩니까? 이와 같은 특성을 갖게 되는데 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들의 합은 자,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하는 중력이 작용하는 거지 만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 값은 R분의 mv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따라서 mv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R분의 G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해요. 오케이? 이와 같이 나타내 줬대요. 자, 그렇다면 얘가 갖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요. 얘가 갖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이 순간의 포텐셜 에너지로 계산할 수 있다. 만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지난 시간에 계산했지? 마이너스 G 곱하기 R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했어.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했었지 그때. 맞습니까? 보존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었어요. 그럼 얘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고 얘는 마이너스 G 곱하기 R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쓸 수 있대. 그런데 mv 제곱이 이만큼이야. 자, mv 제곱 이만큼이 얘는 뭐가 되지? 두 녀석의 차이가 되면 마이너스 G 곱하기 2R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하고 이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해. 이해해요? 얘를 대입한 거야.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여줬대.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인공위성이 지구 둘레를 공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인공위성이 갖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때 지구 탈출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탈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죠. 자, 지구 탈출 속도. 지구 탈출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지구를 벗어날 때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어. 벗어나는 순간에는 이렇게 봅니다. 지구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할 때
이곳에서 인공위성이 있었어요. 발사했어요. 이때 얘의 발사 속도는 뭐라고 합니까? V라고 하는 속도로 발사됐대요. 자,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에 얘는 거리가 얼마큼인 곳에 왔어? 무한대인 곳까지 도달을 하게 된 거야. 오케이? 무한대인 곳에 도달했을 때 얘가 갖는 에너지 관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얘의 운동 에너지는 0이지. 겨우 도달하는 순간이야. 얘의 포텐셜 에너지는 뭐가 돼? 역시 거리가 무한대니까 0이 되었다라고 해. 즉, 얘의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되는 순간에 얘는 지구를 탈출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출발할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지? 2분의 1 m v인데 탈출 속도를 해서 v2라고 할게. 이는 영어로 무슨 뜻이야? escape야. escape velocity라는 뜻이야. 어? 이거 많이 보지 않았니? 어디서 봤지? 키보드 왼쪽 맨 위에 쪽이 ESC가 되지. 탈출키야. 걔를 누르면 화면에서 벗어나. 기능에서 벗어나지, 그치? 몰라요? 한글 작업하고 있었어. 수식 편집을 쓰고 있었어. Shift Escape 누르면 편집기가 사라지고 글자가 나타나지. 몰라? 우진 알지? 그지? 세상에, 선생님 어저께 진짜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다.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있잖아. 아니? 교육청에서 뭐 해놓고 하는 게 있어. 학생 인권 조례. 그래갖고 학생들 차별 금지래. 학생들 차별 금지인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수업 중에 잘했다고 칭찬하면 차별이래. 네? 못한다고 혼내면 차별이래. 그래갖고 그거를 학생들 또는 학생 엄마가 교육청에 고발한대. 아동학대했다고. 참 어이가 없어서. 윤석열이 그거를 또 바꾸겠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는 조만간에 학교 선생님들한테 권총을 지급할 것 같아요. 떠드는 학생 제일 많이 떠들지. 떠들어? 예? 빵! 아니면 태저건이라도 태저건 맞박에 딱 쏴고 비. 학교 선생님이 한 분이 어저께도 최근에 알려지지 않게 돌아가셨대요. 스스로 목숨을 또 끊으셨대요. 애들 때문에, 학부모 때문에. 옛날로 그런 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거든. 그러니까 체육 시간에 애들이 막 조심했다니까. 선생님 막 지나가면 피해가고. 오후 늦게 체육 있는 날, 가장 마지막 교시 체육 있는 날은 진짜 난감해. 선생님 그림자가 이렇게 돼 있어. 피해 다니느라고 애들이 신경 많이 썼어. 근데 요즘 막 때리대. 변기 뚜껑 갖고 때렸다며. 부산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애가. 그래갖고 선생님이 그걸로 갈비가 아니고 가슴뼈 맞아갖고 가슴뼈 골절됐대요. 그러니 어디 무서워서 선생님들 하겠니? 불쌍하지, 그치? 학교에 그렇게 심하게 개기는 애가 있는 학교가 있니, 이 동네? 없지, 거의. 진산중학교 있어? 많아요. 거기 1학년에는 좀 심각한 애가 하나 있긴 하더라. 1학년 여자애가 있는데 지금 학폭 신고를 1학년 들어가서 한 학기 동안에 20번 넘게 했대. 뭐 이런 식이래. 막 가다가 선생님 제가 저 째려봤어요. 학폭 신고할래요.
그거 안 해주면은 또 선생님이 차별 대우한다고 또 곤란하니까 그거 올린대. 그 학폭위원회에다가. 그래갖고 학폭 열리고 막 그랬대. 그래갖고 어떤 애들은 징계를 당했대. 그래갖고 부모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니까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 그래갖고 소송 들어갔어. 행정처분 소송. 행정소송 들어가갖고 그 거의 다 엄마들이 이기거든. 소송 낸 쪽이 이겨. 학교가 진단 말이야. 그래갖고서는 하고. 그래갖고 선생님도 한 애한테 팁을 줬지. 만약에 너를 학폭 신고하면 걔가 너도 신고해라. 제가 저 학폭 신고한다고 협박했어요. 끝도 없지 그러면, 그지? 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교육이 살려면 학교 선생님들 기가 살아야 되거든. 근데 뭐 불안해갖고 어떻게 수업해. 자,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G 곱하기 라지 얼만큼 떨어질지 중심에서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해. 그럼 이 합이 뭐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지. 그때 속력이 탈출 속도 v escape이라고 해.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a분의 1 mv2의 제곱 마이너스 g 곱하기 라지얼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는 값은 0이야. 자, 그럼 v2의 제곱이라는 값은, 자, 얘는 얼분의 mm 지워지니까 2g 얼이 돼버렸고요. v2라는 값은 루트 얼분의 2gm이야. 또는 자, 우리 중력가 속도 g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되지? 얼 제곱분의 gm이라는 값으로 쓸 수 있으니까 루트 얼마? 2g 얼이라고 쓸 수 있대.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봤더니 이 값은 약 얼마? 11.2km/s네. 지난번은 7.9km/s인데 그거는 어린 쪽을 뺑글뺑글 돌 때지 제1 우주 속도라고 했었어. 오케이? 자, 그리고 얘가 바로 뭐가 되니? 제2 우주 속도가 돼. 제2 우주 속도가 되더라. 여기에는 I를 적도에서 출발시킨다면 지구의 자전 효과를 이용해서 발사할 수도 있겠지. 지구는 적도 부근에서 1초에 500m/s를 가요. 그럼 이만큼이 500만큼 빼주면 얼마가 되니? 약 10.7km/s가 되겠지. 속도 차이가 꽤 나잖아. 연료가 절약돼. 더 무거운 녀석을 올려줄 수 있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우주 발사 기지는 적도 부근에 많이 모여 있어. 우리나라는 적도에 영토가 없지. 그래서 가장 남단에서 발사하는 거야. 북한 애들이 그렇게 발사한다고? 안 믿지. 근데 올라가기는 존내 많이 올라가더라. 지난번 핵잠이 처음 우리나라 왔을 때 지난주인가 이 새끼들이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높이가 약 6,300km까지 올라갔대요. 지구 반지름만큼 올라갔다 떨어졌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한데 얘네들이 과연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지. 그래서 인공위성 발사체로는 꽝이지만 미사일로는 대성공이야. 왜 대성공이야? 제일 무서운 미사일이야. 예측할 수 없어, 어디 떨어질지. 올라가면 랜덤이야. 그래서 가장 무서운 미사일이지. 대비할 수 없는 게 가장 무서운 미사일이야. 올라간 동안 지구 자전에서 떨어졌을 때 이상한 데 떨어지면 어떡해요? 어디? 러시아? 모스크바? 좋다. 선생님 희망 중에 하나야. 북한 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했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 상선에 맞아갖고 폭발하는 거야. 그러면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야마 돌겠지? 야, 이 돼지 새끼 일로 와봐. 복날 먼지 나듯이 한번 맞아 볼 테야? 하고 때리면 좋겠어. 그 다음 갖고 있는 실험 불가능한 꿈 중에 하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에 미사일이
자빠지는 거야. 꼭 가서 구경하잖아, 김정은이. 그 구경한 데를 향해서 쭉 날아가는 거야. 대박. 러시아도 멋진 미사일 있었잖아. 부메랑 미사일. 쏘자마자 다시 돌아갔고 발사대를 다시 맞춰버리는 아주 멋있는 미사일도 만들었는데 북한 것도 그런 거 안 될까? 퍽 쏘면 올라갔다 북한으로 떨어지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지구 자전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발사하죠. 땅에 다시 떨어지죠. 오케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으로 전향력이라는 힘을 받기 때문에 어디에 떨어지냐면 동쪽에 떨어진대요. 똑바로 쏴도 동쪽으로, 지표상에 동쪽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안타깝게도. 제자리 떨어지면 아주 좋을 텐데 좀 조절해갖고 해킹해갖고 다시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우진이 너 전산 아니니? 컴퓨터 아니니? 프로그램? 정보? 정보지? 야, 그 미사일 해킹해갖고 그렇게 떨어지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구 탈출 속도가 있다. 만약에 이거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뭐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니? 이 지표상에 거리가 어린 곳, 거리가 무한대인 곳에도 속도가 0이 되지 않고 어떤 속도를 갖고 날아가더란 얘기야. 오케이? 자, 이거와 관계된 전체 얘기를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 내용은 대학 물리학에 나와 있는 얘기야. 지구가 있어요. 지구에 아주 지표면상의 한 점에 아주 높은 곳에 탑을 세웠어요. 탑을 세우고 물체를 가만히 놨어요.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지? 똔똔똔똔 아래로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겠지. 자, 그 다음에 물체를 이번에는 수평 방향으로 좀 던졌어요. 그럼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하지? 우리 보통 포물선 운동이라고 배웠던 운동이 되는 거야. 하지만 지구 밖에서 보면 얘는 이런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쭉 쫓아가 버리면요, 던진 위치가 타원의 지구에 대한 원 지점이 되는 지점에서 운동하는 꼴이 된다라고 얘기해. 좀 더 세게 던졌어요. 세게 던지면 얘는 어때? 찌그러짐이 펴지고 있죠. 좀 더 세게 던졌어요. 더 펴지죠.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세기로 던졌더니 빙글 돌아와서 나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몇 분 후에? 84분 후에. 이때의 속력이 얼마라고요? 7.9km/s예요. 이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얘는 다시 타원 궤도를 갖게 돼요. 자, 근데 던진 지점이 근지점이 되는 거야. 더 세게 던졌어요. 그랬더니 더 멀리까지 가는 이런 타원 운동을 하지. 이심률이 점점점 커져요. 그러다가 어떤 세기로 던졌던 얘는 지구에서 떠나버렸대요. 이때의 속력이 11.2km/s야. 그리고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던지면은 지구에서 출발해서 아주 무한대인 먼 곳까지 가서 속력이 0이 아닌 값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속력은 누구보다 큰 값이야? 11.2km/s보다 큰 값이 되는 거지. 오케이? 이때 처음 그려진 이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 타원이라고 하고요. 자, 빨간 아이는 원이 되는 거지. 원동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타원이 되고요. 이 순간의 곡선은 포물선이야. 이게 바로 포물선 운동이야. 그리고 얘는 쌍곡선이라고 불리는 곡선이야. 쌍곡선? 쌍곡선은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지?
원은 정의 어떻게 내립니까? 원.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자,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가 원이고 타원은 아 이거 약간 애매한 건데. 기하에서 나오는 중3에 나오는데 원래 중성을 가지고 선생님 중학교 3학년 때 나와. 제가 옛날에 그때 다 외웠었거든요. 선생님이 조사해버려서 어. 전부 다 외웠었는데 다 까먹었네. 이틀 동안 2시간밖에 못 잤더니. 이틀 동안 2시간밖에 못 잤어? 선생님 어제 밤까지 수업하고 오늘 새벽까지 술 먹고 그러고 왔는데. 선생님 아예 못 자셨는데요? 어? 이제 술 먹고 수업을 하세요? 술 먹고? 아, 많이 안 먹지. 소주 한 2병? 자, 왜요? 쌤 술 잘 드십니다. 옛날에 많이 먹었지. 요즘 이제 약해서 못 먹어. 옛날엔 2주불사. 10분 후에 수업이 있어도 5분 전에 술 먹는다. 근데 요즘은 안 먹어, 힘들어서. 자, 타원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이무의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같은 점들의 집합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포물선이 있어. 포물선은 어떻게 정의하지? 예를 들면 x제곱은 y제곱 아니 y제곱은 x. 한 점과 같은 반대쪽 위치에 있는 준선이 있어. 이 준선으로부터의 거리와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 아, 큰일 날 뻔했다. 네. 아 소리. 얘 들려줘? 삑삑하는구나. 아. 뭐지 지금? 들렸는데? 옛날에는 분필이 되게 나빠가지고 분필 잘못 따면 끽 소리가 났어. 자, x, y 있다고 해. 이때 초점이 있어. p, 0이야. 그 다음에 같은 위치의 반대쪽에 있는 준선이 있어. 얘는 마이너스 p, 0이 되지. 얘는 x는 마이너스 p인 직선이야. 그지? 이때 이 두 점으로부터 이 선으로부터의 수직거리와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거든. 그럼 여기에 있겠지. 그 다음에 또 얘는 어떻게? 이 거리가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멀어지니까 어떻게 될까? 이런 식의 곡선을 갖게 될 거야. 그치? 보통 2차 방정식을 만족하게 돼. 그럼 얘에 대한 일반식은 어떻게 구할까? 만약에 이쪽에 볼록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임의 위치를 한번 잡아볼게. 이 위치는 얼마가 되지? x, y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 두 녀석의 길이가 얼마가 되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공간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니? 루트 x-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지. 그쵸?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거리는 얼마가 되지? x 플러스 p가 돼버리겠지. 두 녀석이 같다. 그렇다면 간단하잖아. x 플러스 p 제곱은 x 마이너스 p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잖아. 그럼 교차항만 남고 다 지워져 버리지. y 제곱이라는 녀석은 4px가 일반식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타원도 똑같이 증명 가능해. 타원도 똑같이 증명할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쌍곡선은 어떤 형태로 그려질까요?
얘도 똑같이 해주면 돼. 거리차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야. 그래서 쌍곡선은요. 쌍곡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어떤 점근선이라는 게 나타나고요. 이 점근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얘도 어떤 점이 있고요.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 차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 되는 거야. 오케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 차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서 이것도 살펴보면 자 a x의 제곱 마이너스 by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1이 되게끔 하는 일반식을 갖고 있어. 이것도 한번 요래조래해서 한번 증명하는 걸 생각해 봐봐. 오케이? 재미난 경험이 될 거야. 쟤하고 풀이법이 거의 똑같아. 쟤는 거리가 같다지. 얘는 거리의 차가 같다라는 걸 계산해서 하면 돼. 거리 차니까 어떻게 되니? 두 녀석의 거리에 뭘 씌워주면 되지?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겠지. 루트 마이너스 루트의 절대값이야. 그럼 제곱을 취해서 루트가 되면 어떤 특정한 값을 만족할 때 상수값이 된다고 할 때, 자 이때 루트를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 실수들은 다 보낸 다음에 다시 제곱근 취하면 루트가 완전히 없어지겠지. 그래서 그거를 딱딱딱 정리해 버리면 짜잔 하고 이 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인공위성의 역학적 에너지 관계 이야기했고 탈출 속도까지 이야기했고요. 자, 여기서는 태양계 탈출 속도까지 얘기했죠. 태양계 탈출 속도는 태양을 떠나는 데 필요한 속도가 됩니다. 자, 태양을 떠나는 속도가 돼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건 뭐 거의 똑같은 방법을 하고 통신용 정지성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에너지 전환과 그 보존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는 빠르게 책으로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중요시 다룰 만한 얘기는 아니라서. 자연계에는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 이외에도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원자 핵 에너지, 빛 에너지, 파동 에너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에너지가 있고 이들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되어진다. 댐에 저장된 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낙하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이것은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진다. 전기 에너지는 다시 전동기를 통해서 역학적 에너지로, 또 전열기를 통해서 열 에너지로, 전기 분해를 통해서 화학 에너지로, 또 전류에 의해 생긴 전등의 열은 열복선화 빛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어진다. 일반적으로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변해갈까요? 궁극적인 에너지의 형태는 열 에너지 형태가 될 거야. 이 공간 속으로 흩어진 열 에너지는 우린 다시 모아서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한번 열 에너지가 돼서 흩어진 에너지는 주위의 온도를 올리는 걸로 사라지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를 높여주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열을 이용해서 다시 우리 필요한, 가용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대요. 그렇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의 에너지들은 누구로 변해가지? 열 에너지로 변해가겠지. 한번 가면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비가역적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 다 쓸 수 없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절약하자는 말이 나옵니다. 에너지 보존. 많은 실험 자료에 의하면 에너지는 어떻게 전환되더라도 결국 소멸되지 않는 것이 밝혀졌고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흩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되어도 그 전환 과정에서 관계되는 모든 물체를 생각해보면 전환 전후의 에너지 총량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일정하다. 이것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자, 어느 한 곳에서 일정한 에너지가 소비되면 어떤 형태로든 소비된 만큼의 일이나 에너지가 어디에서든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자연계 모든 현상은 에너지와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고 이 법칙은 자연계에 널리 사용되는 기본 법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토크 뒤쪽은
따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책이 너무 내용이 적어서 그래. 회전 운동과 토크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부 이야기는 한참 뒤에 배웁니다. 그래서 이 뒤쪽은 생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제 문제들도 서술형으로 나와 있는 예제 문제들은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열에너지라는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 자, 연력학 파트야 356쪽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네, 목욕하고 오세요. 계속 푸세요. 아유. 자, 그러면 열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 심부름 시킬 걸. 하얀 분필 갖고 오라고. 자, 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와 열에 관한 얘기를 한번 보죠. 온도와 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온도의 눈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거의 그대로 대학물리학에 똑같이 나와서 잘 기억해 두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클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온도와 열 얘기를 한번 보자. 온도의 눈금. 같은 열을 갖는 물체에 대해서 그 열의 많고 적음을 측정할 때 온도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 온도라는 체계가 서로 달라서 다른 눈금을 일으킨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배 둘레를 재기 위해서 줄자를 이용하지. 줄자의 양쪽에 서로 다른 자가 있다는 거 아니? 눈금 체계가 다른 서로 다른 자가 있지. 하나는 뭐가 있고? 줄자 못 봤어요? 센티미터 자가 있고 반대쪽에는 인치자가 있단 말이야. 같은 허리 둘레를 이야기하는데도 눈금 체계가 달라서 읽히는 눈금이 다르대. 이게 바로 온도의 설정 관계야. 자, 그렇다면 온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의해 볼까? 자, 온도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현민아, 네. 거기 데스크 쪽에 가면 하얀 분필 얇은 게 있을 거야. 하나 잽싸게 갖다 주라. 수업 어차피 안 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수치로 나타낸 것을 온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목욕탕에 갔어요. 무준이 목욕탕에서 뭐 하지? 네? 목욕탕에서요? 진짜? 아니야, 다음 실험을 할 거야. 자, 일반 대중탕에 가면 탕이 고마워. 10,000원이에요. 저기서 10,000원 있다가 너 밥 먹으러 갈 때 내가 선물해 줄게. 진짜 주실 수 진짜 주실 수 진짜 10,000원 줄 수 있어. 예? 엘베 앞에 서 있으면 10,000원이 나와. 50만 원 땄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엘베 앞에 가면 10,000원 나온다니까? 그거 꼭 받아가. 7층이니까 7만 원이야. 무진이 모르는구나. 이해했어? 자, 이해를 이렇게 딸려갖고. 현이 이해 못하는데? 했어요. 했어? 자, 그러면
진곽 형들 얼마나 오늘 멍청한 짓 했는지 아니? 이제 대학 물리를 이제 새로 나가니까 여태까지 나갔던 물리를 또 이제 중요한 예제들을 다뤄주면서 나간단 말이야.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을. 근데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 운동방정식 문제인데 그래갖고 그거를 숙제로 줬어. 그 풀어오면 아마스빈을 쏘고 안 풀어오면 아마스빈을 사라고 했어. 근데 1학기 때 있잖아. 한 선배가 그러는 거야. 선생님 1학기 때 이 문제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바보시기. 똑같은 문제인데. 그래갖고 아마스빈 취소했어. 슉. 자, 바보지 그치? 가만히 있으면 먹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래갖고 조건을 바꿨어. 목요일날 35도 이상 넘어가면 아마스빈. 35도가 안 되면 니들이 아마스빈 사라. 35도 목요일날 일기예보상에 흐려. 그래갖고 28도에서 이렇게 32도야. 일기예보를 선생님이 일주일치를 다 봤어. 지금 중국에서 저기압이 큰 게 하나 오고 있지. 그 새끼가 다음 주 말부터 우리나라에 또 장마를 또 형성할 것 같아. 아, 피하기 좋잖아. 표현이 제일 싫어. 너 하고 나서 뺑이 치는데 남들 휴가 가는 거 좋아 싫어? 그건 싫긴 한데 그치? 그럼 기분 좋은 거지 너는. 선생님은 가을철에 일요일마다 비 오면 신나는데 남들 단풍 구경 못 가잖아. 그리고 단풍이 확 져버리잖아 비 맞으면. 어차피 나도 못 가는데 뭐. 남들도 못 가야지. 봄철에 소나기 내려갖고 벚꽃잎을 순식간에 다 떨어지면 기분이 상쾌해. 남들 벚꽃 구경 막 가고 이쁘다 이쁘다 하는데 나는 못 보잖아 수업하느라고. 벚꽃이 야경이 좋다는데 수업 끝나고 힘들어갖고 집에 가기 바쁘니까 확 쳐라. 그러니까 기분 되게 좋은 거지. 휴가철에 태풍 오고 그럼 얼마나 기분 좋은데. 뭐 친구가 제주도 간대. 아씨 부럽잖아. 에이 태풍이 나와라. 태풍 오면 기분이 상쾌해지잖아. 공기도 맑아지고 미세먼지 없어지고 얼마나 좋아. 전에는 선생님 후배가 휴가로 필리핀에 간대. 그래갖고 아이씨 나쁜 새끼 심심하게. 그래갖고 짜증이 이빠이 났는데 필리핀에서 도착하는 순간에 그 다음날 태풍이 발생해갖고 필리핀으로 올라와가지고 숙소에서 내내 있다가 한국에 왔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잖아. 안 그래? 남의 불행은 나의 즐거움. 자, 그러면 근데 이번에 그 새끼 진짜 나쁜 새끼 있더라. 신림동 그 새끼. 왜 사람 왜 죽? 칼부림. 신림동 칼군님. 그거 모르는 사람을 뭐 2번인가 3번 찔러 죽였어. 그 새끼는 나는 불행한데 남들이 행복해 보이는 게 싫어서. 그건 진짜 또라이더라. 근데 주소지가 인천이야. 역시 막인이죠. 근데 어쩌다가 마계 인천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야? 인천에 상관부가 좀 많던데. 그 마계유라고 하면 안 되지. 범죄도시지. 범죄도시 4 인천편. 근데 며칠 전에 어떤 미친 새끼가 18살 먹은 새끼가 1,5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 당근에서 사는 척하고 집어갖고 토꼈지. 걔 인천. 그 사건이 인천서 벌어졌대. 어이없지 않니? 인천으로 오라고 그래갖고 왔더니 들고 튀었대. 근데 찾을 수가 없대. 이 새끼가 부산에 있는 어떤 놈한테 800만 원 주고 팔았어. 500만 원 주고 팔았어 처음에. 근데 다른 놈이 그거를 갖고 상태 보고 나는 800만 원에 팔아야지. 그래갖고 800만 원 팔아갖고 어떤 놈이 800만 원에 샀어. 이 새끼가 1,000만 원인가 980만 원인가 내놓은 거야. 그걸 얘가 잡았어. 근데 경찰이 그 물건을 찾아줄 수가 없대.
훔친 물건인데 말이 돼? 그래갖고 이 새끼를 잡았는데 그 판돈을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한 푼도 없대. 18살이 500만 원 그럴까? 근데 그거 다 구라일 텐데 원래 범죄 자금 같은 것도 땅에다 숨겨놓고 갔다고 그러는. 아 대한민국 경찰. 땅에다 아마 안 되고 마늘밭에 묻어야 돼요. 마늘밭에 못해 왜요? 전에 마늘밭에 60억 묻혀있던 거 아니? 어떤 놈이 범죄를 저질렀어. 한 10년 된 거 같아. 뭐 횡령이 아니고 그 도박. 그래갖고 그 도박 사이트 만들어갖고 60억인가 600억인가 아무튼 삥 쳤어. 600억이요? 그걸 5만 원짜리로 바꿔갖고 그 빨간 고무 통 있지 큰 거. 네, 거기에다가 큰데요 높은 거. 거기에다가 담아갖고 테이프 밀봉해갖고 그거를 형이 사는 동네 형 마늘밭에 가 묻어놓은 거야. 근데 이놈의 형이 맨날 거기 뚜껑 따갖고 야금야금 빼서 썼어. 아 야금야금이 아니고 뭉텅뭉텅 빼갖고 흥청망청 썼어. 동생 놈이 오니까 형이 썼네? 욕하고 지랄했어. 형이 야마돌아서 경찰에 신고했어. 둘 다 잡혀갔어. 그래갖고 팠더니 포크레인 갖고 팠더니 60억인가 600억인가 묻혀 있었대. 얼마나 썼길래 뭐라고? 어? 형이 얼마 정도 썼어요? 한 뭐 10억 썼겠지 뭐. 60억에 10억에도 50억이 나오는데 10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근데 지는 존내 뺑이 쳐갖고 남한테 사기치고 도둑질해갖고 가져간 돈인데 형은 쉽게 가져갔잖아. 형은 그러면 걔는 도박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지, 사이트 운영도 해야 되지, 안 걸리게 직원 월급도 줘야 되지. 걔는 힘들게 번 거야. 근데 형은 그냥 쑥독 마늘밥 매다 말고 그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땅에 묻으면 안 돼. 응? 이 바로 그 쓰레기장이에요. 창문 위에. 진짜? 창문 문 열어요. 이랬을 때문에. 어떻게 그래 잘 알아 너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온도를 이야기하는데, 자 이때 온도를 설정할 때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특별한 두 점을 설정해. 특별한 두 점을 설정해서 그 둘 사이의 온도 눈금을 등분하는 방법으로 택해 준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이야. 일단 그걸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자, 섭씨 온도라는 게 있어. 자, 섭씨 온도는 스웨덴의 과학자인 자, 누구? 셀시우스야. 셀시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 얘기되어졌다라고 해. 가로치지 말자. 사람 이름이니까. 셀시우스에 의해서 제한된 온도 체계다. 셀이라는 말이 한자어에 없잖아. 그래서 한자어로 변형시켜서 얘를 미스터 섭의 온도라 그래서 섭씨 온도가 됐어요. 미스터 섭의 온도야. 오케이? 섭씨의 온도에서 섭씨 온도. 미스터 셀시우스의 온도 해갖고 섭씨의 온도. 진짜요? 가짜겠니? 자 그러면 저 새끼 너 혹시 조상 중에 중국 사람 섞여 있니? 잘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이 원래 떼국놈 빤스 입었다 그래갖고 사람을 되게 안 믿거든. 중국 놈들이 사람을 되게 많이 의심해. 자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보자. 물의 어는 점이 있어요. 물의 어는 점을 0도라고 해요. 단 STP에서 일기아파에서 오케이? 일기아파에서 0도실 때 자 그때 물의 어는 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얘는 물이 끓는 점. 자 물의 끓는 점을 이야기해 봅니다. 자 물의 끓는 점을 100도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100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 눈금을 100등분해요. 그래서 한 눈금을 뭐라고 할까요? 1도씨라고 쓰기로 했어요. 섭씨 온도의 단위는 어떤 단위 쓰는데? 도씨라는 단위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씨 온도라는 온도가 있어요. 자, 이 화씨 온도는 독일의 과학자인 파렌하이트야. 파렌하이트가 제안한 거야. 미스터 파의 온도야? 우리말로는 파렌하이트라고 하는데 한자어 쓸 때 우리 F는 다 피읍으로 쓰지. 근데 발음이 파 해갖고 화씨 온도라고 쓴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화씨 온도라고 얘기하고 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에 어느 점을 32도라고 해. 그리고 물에 끓는 점을 212도라고 해. 도를 한글로 써줄게. 그래서 이 사이 눈금이 있는데 이 사이 눈금을 몇 등분하죠? 180등분을 했대요. 그래서 한 눈금을 뭐라고 합니까? 1도 F라고 해요. 오케이? 1도 F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화씨 온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한편 절대 온도라는 온도가 있어. 절대 온도는 모든 기체들의 부피가 얼마가 되는 온도? 273 마이너스. 자,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를 우리는 절대 0도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실제 이 온도 만들 수 있대 없대? 없어요. 그게 연력학 3법칙 우리가 안 배우는 법칙이야. 절대 0도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런데 말이야. 한국인인데 선생님 제자야. 걔가 10억 분의 1 켈빈까지 만들었어.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온도에서 지금 분자의 합성을 조절할 수가 있다라고 해. 그래서 논문을 네이처지에 2번을 실었어.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유력한 차기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해. 선생님 제자요? 선생님 제자야. 그럼 이제 쳤다가 인곽 12기야. 인력 출세했네. 그래서 이런 아이가 있다. 하버드 대학교 나왔잖아. 얘는 서울대에 잠깐 입학해갖고 로 다니다가 UC 버클리라고 있어. UC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대학이거든. 주립대인데 UC 버클리가 물리학이 되게 유명한 학교야. 거기서 수학물리 복수 전공을 하고 대학원 과정을 하버드로 갔어. 하버드로 가갖고 논문 지도를 누구한테 받았냐면 MIT 있는 교수한테 받았어. 하버드에 속해 있는데 MIT 교수한테 지도를 받았어. 그분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야. 그래서 이 지도를 받고 지금 10억 분의 1 켈빈을 만든 상태야. 후속 논문들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이 박사학위 받은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박사 과정부터 논문 쓴 것까지 해갖고 지금 논문이 한 30-40편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유명한 논문이 차기 노벨상 수상자야. 그게 누구예요? 손형목이라고 산곡 남중학교 나왔을 거야. 부원 중학교인가? 부원 아니면 삼곡 남중학교 나왔어. 같은 손씨네요. 아니. 그 손씨에는 손오공도 있잖아. 손흥민도 있고 같은 손씨들은 그렇게 잘 나가는데
아이는.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어. 걔 1년 후배 아인데 걔도 선생님 제자인데 얘는 뭐 순수과학에 관심을 가졌다기보다 이제 공학 쪽으로 선생님 많이 밀어주거든. 왜? 물리하면 배고프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카이스트 가서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대학교 의대로 들어갔어. 의사 선생님이냐고. 하버드 대학교 여러 개의 과가 있는데 그 중에 의공학과라는 과가 있더라고.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년 전에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현재 뉴럴링크라는 머스크가 만든 회사에 다니고 있어. 머스크가 직접 와서 스카우트에 갔대. 그래서 머스크하고 일주일에 2-3번 개인적인 통화를 한대.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도지코인의 시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이미 미국에서는 양치기 소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머스크가 뭐라고 해도 값만 떨어질 거래. 그러더니 진짜 떨어질 것 같아. 트위터 파랑새가 없어졌지. 그래요? X로 들어갔어. 검은 X. 많이 그래갖고 페이스가 앞에 로고가 바뀌었답니다. 페이스가 아니고 트위터가 로고가 바뀌었대요. 조만간에 저커버그하고 링에서 한판 뜬다는 말이 있지. UFC로 한판 뜬다는 말이 있어요. 자, 절대 용도는요. 자, 누가 제안한 거지? 영국의 켈빈 경이 제안을 했어요. 켈빈. 이 켈빈 경이 제안했는데 켈빈 경의 원래 이름이 톰슨이야. 전자발견 톰슨은 아니야. 톰슨인데 이 켈빈은 학자, 자기 이름이야. 자기 받을 때 썼던 이름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로드 켈빈인가 그럴 거야. 뉴턴보다 높아. 뉴턴은 Sir 아이작 뉴턴이거든. S 대문자 Sir 써. S-I-R. 그래갖고 Sir 아이작 뉴턴인데 이분은 로드 켈빈이야. 자,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자 이렇다고 해. 이분은 자 이런 온도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절대 용도를 정의했어. 절대 용도. 뭐가 되는 온도라고 했지? 부피가요. 모든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야. 이 온도가 얼마가 됩니까? 영하 273.15도씨야. 지금 왔잖아. 지금 온 거 보면서 언제 왔냐고 물어보니? 오호. 2년 소리 못 들었어요. 그거를 말아갖고 끼고 있어. 그럼 좀 낫지 않니? 끼고 있다가 갑자기 확 빼면은 빵 뚫리면서 공기가 샥 들어가지 않니? 누나 왜 늦었어? 캠프 갔다 왔어요. 네. 어디 외고? 인천 외고? 지금 과학과 여기 있는 거? 부평에 있는 거? 거기 교장선생님이 옛날 교장선생님이 선생님 고등학교 선배인데.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인명이 가능해요. 윤석열이랑 초등학교 동창이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 윤석열이 스승님이 선생님 당고모부야. 예? 선생님 당고모부는 선생님 아버지의 사촌 여동생이거든. 그 신랑이 이제 당고모부야. 그분이 충안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했었거든. 윤석열 학교 다닐 때는 수학 선생님이었어. 와. 어떻게든 연이 있으시네. 또 물어봐. 뭐 반기문? 네, 반기문 있어요. 반기문은 선생님 조카 누나의 딸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야. 조카 누나의 딸하고 연락을. 그러니까
그 달이 지나면은 트럼프도 알아. 진짜요? 반기문이 트럼프 알잖아. 푸틴도 알아. 시핑도 알고 오바마도 알고. 또 물어봐. 개쩌신다 진짜. 연예계는 더 가까운데 선생님 매형이 영화 제작자야. 유재석. 선생님 매형이 영화 제작자야. 요즘은 안 하고 있는데 영화 제작자인데 두 다리 건너면 애 맞는 연예인 다 알걸? 무슨 영화 만드셨어요? 거기에다가 옛날에 유명한데 얘기 안 해줄게.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그 좀 전에 얘기했던 반기문 아는 조카, 그 조카가 소녀시대 애들하고 친구야. 옛날에 SM에서 알바를 했어. 이 친구가 어디 갔냐면 뉴욕에서 대학을 다녔거든. 근데 SM 애들이 뉴욕에서 K-팝 페스티벌 어쩌고 저쩌고 하고 갔던 적이 많아. 그래갖고 SM 공식 통역을 해줬거든. 그리고 소녀시대 애들하고 친해. 효크하고는 개인적으로 생일 선물 주고받는 사이. 근데 선생님 이 조카도 지금 얘가 건축 디자인 하거든. 여자아이인데 건축 디자인인데 실내 건축 디자인이야. 그래갖고 스타벅스 내부 설계를 하고 있지. 선생님 그 대사상만 나오시는. 그래갖고 얘 신문에 났었어. 서울에 가면 경동시장 스타벅스를 얘가 설계했거든. 또 누구 알고 싶어? 선생님 그거 말고 그냥 선생님 대선에 나가서 저희 나라를 바꿔주세요. 선생님 대선 나가면 일단 학교 선생님들한테 권총을 지급합니다. 떠들거나 까불면 쏴서 죽이세요. 그러면 일단 죽으면 우리나라는 인권이 없지. 범죄자들의 인권은 있지만 죽은 사람의 인권은 보장하지 않잖아. 그럼 학생 인권조례가 필요 없는 거야. 죽여버렸으니까. 그리고 정당방위야. 수업방해. 아니면 맞박에다 테이저건 딱 써갖고 기절시키든가. 벌써 끝났지? 대통령 뽑고 싶은 생각이 아무도 안 들 것 같아. 저 뽑을 거예요. 자, 학교 교육이 살아야지 나라가 삽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부당한 대우받고 있으니까 나라가 지금 근간이 없는 거야. 맨날 칼부림 사건 나잖아. 맨날 칼부림에 학교 선생님들 계속 죽어나가고. 이게 무슨 나라야. 교육이 똑바로 서야 돼. 뭘 교육하는지 모르겠어. 학생이 문제가 있으면 부모도 같이 처벌해야 돼. 근데 진짜 저거 맞는 말이에요. 그래갖고 징역 50년형. 요번에 그 신림동 칼부림 사건이라는 아이가 소년원에 14번 들어갔어. 그 정도면 감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년원 그 30살 초반인데 소년원에서 한 번 들어갈 때마다 6개월씩 살았다고 한다면 거기다 전과 3범인가 그래. 걔 인생의 절반 이상이 깜빵에 있었던 거야. 그걸 왜 풀어주냐고. 진짜 뭐지? 선생님은 그런 거는 인권이 아니야. 남의 목숨을 뺏고 인권 어쩌고 저쩌고 주장하는 변호사들은 같이 넣어야 돼. 아니면 똑같은 애한테 가족이 한번 당해봐야 돼. 그러면 눈깔 뒤집힐 거야. 인권이 어디 있어? 인권이 내 자식 죽었는데. 말 같은 소리 해야지. 가장 인권은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돼야 돼. 그럼 범죄자들의 인권은 인권 아니야. 뭐 무죄 추정이야. 죽이는 거 사람들이 다 봤는데 무슨 무죄 추정이야. 미친 개새끼들. 그렇게 법을 주장하는 사람들부터 가족이 당해봐야 돼. 선생님은 항상 좋아하는 거를 해보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북한을 그렇게 찬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북한 1년살이 체험. 아오지 6개월. 뭐 협동농장 6개월 해갖고 한번 북한 1년살이 한번 해보고 오라 그래. 우리 사람들 제주도 가서 한 달살이 하잖아. 제주도가 좋은가? 내가 살면 괜찮은가? 하고 한 달살이 하고 오잖아. 그러니까 북한살이 1년. 가보는 거지 뭐. 그래서 선생님은 과감하게 판문점을 개방할 거야. 쫄지 말고 그냥 가
가서 1년만 살고 와. 단 1년 이전에는 안 받아줄 거야. 응? 그럼 아마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을걸? 컵라면이 없다고 생각해봐 너희들. 무준이 너 음료수가 없어. 그건 좀 심각해요. 그치. 그냥 지하수 캐 먹어야 돼. 응? 그러니까 한번 좋아하면 찬양하고 좋아하면 가서 살아라. 그리고 범죄자 보호하고 싶으면 범죄자하고 같이 지내야지. 응? 교도소. 그렇지. 교도소 그래. 1년 살이. 응? 한번 같이 해보고 교도 체험도 해보고 수감자 체험도 해보고 그러면 아니라는 걸 알 텐데. 그 다음에 뭐 학교 선생님들 괴롭히는 선생님들, 아니 부모님들 학교 교사 일주일 체험. 아마 속 터질 것이다. 지 자식이 괜찮을 것 같은데 남의 자식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을 거야. 그래갖고 학교에서 문제되면 그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다 그러면은 부모가 와서 교사 체험 한 달만 해봐라. 그리고 걔한테 당했던 애들한테 담임을 주는 거야. 당해보라고. 응? 맨날 변기로 맞고 다니고. 응? 참. 가슴뼈 부러지고. 그렇지. 가슴뼈 부러지고 늑골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응? 한강이 그냥 눈앞에 아른아른 할 텐데. 당해봐야 돼 그런 분들은. 그리고 고소하기 좋아하는 분들 진짜 고소하게 남이 고소할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지. 한번 해봐라. 그 똑같잖아. 층간소음 일으키지? 그럼 바로 그 윗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그래서 뛰는 거지 매일. 근데 층간소음은 참 골아픈 게 윗집에서 그러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벽 타고 다닌다. 벽 타고 다녀갖고 심지어 옆라인 소리도 바로 위에서처럼 들린다.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 선생님 갑자기 혼자 있게 됐어. 가족들이 다 여행 가버렸어. 나만 버리고. 그러니까 밤늦게 들어가고 혼자 TV 틀어놓고서는 소주를 먹고 있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초인종 딱 누르는 거야.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밑에 집인데요. 뭔 일이죠? 그랬더니 밑에 사람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나 봐. 그 라인 사람들 다 아는데. 먹어더니 여기 저거 애들이 뛰어가지고요. 뭐 잠을 못 자겠어요. 잠잘 시간도 아니야. 솔직히 9시야. 애들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집 구경을 시켜줬지. 그리고 큰절하고 나갔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문제로 찾아오면 죽습니다. 응? 그래갖고 별 희한한 경우도 있더라. 그래갖고 나도 유심히 들어봤더니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 그 소리 아니? 방바닥에다 쇠공 굴리는 소리? 떼그르르 이런 소리? 계속 들리더라고. 어느 집에선가 누군가 굴리고 있었는데 그게 그 라인이 아닌 옆 라인일 수도 있고 저쪽 라인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 자, 그러면 복수법이 좋아. 그래서 선생님은 고조선 분들을 훌륭하다고 봐. 8조법이 복수법이거든. 눈 뜯어지면 니는 그렇지. 내 눈 다치게 하면 눈까지 파버리고. 나를 죽이면 또 죽이고. 내가 못 죽이냐. 누군가 와서 죽여주고. 공평하잖아. 훔쳐가면 걔 거 훔쳐오고. 훔쳐온 게 아니고 뺏어오는 거지. 참 좋은 법 같아. 그런 법들은. 자, 그래서 절대 영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물의 삼중점하고 비교해. 삼중점이 뭐지요? 화학에서 배웠어요. 삼중점. 정윤이가 알고 있구나. 정윤아, 삼중점이란? 기체 지도체 그래프에서 세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럼 어떤 상태야?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 그렇지. 세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때를 삼중점이라고 해. 오케이? 고체, 액체, 기체. 즉 수증기, 물, 얼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가 삼중점이야. 삼중점의 온도가 얼마지? 모르겠어요. 0.01도씨야. 0.01도씨면 자 얘는 몇 켈빈이지? 마이너스 273.16 켈빈이 되는 거지. 즉 얘는 0.01도씨야. 이때 압력은 얼마래요? 이때 압력은 내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4.58mm Hg였던 걸로 기억해. 얘는 부정압. 요 압력에 그럼 거의 영기압이란 얘기야. 일기압이 몇 밀리미터 Hg지? 수은기둥 얼마를 올려줬을 때 일기압 갖고? Hg가 수은이야, 수은. 76cm면 밀리미터로 얼마? 760mm Hg가 일기압이란 말이야. 어디 보통 상태에. 그럼 4.58mm Hg면 거의 영기압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지. 엄청 작은 기압이란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때가 되는데 이때 눈금을 몇 등분하는 거지? 몇 등분해? 삼중점과 0켈빈 사이의 온도를 몇 등분? 273.16 등분을 하는 거지. 1.6 정도, 0.1 정도로 어떻게 0.16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은 얘는 이때 한 눈금을 뭐라고? 1켈빈이라고 하는데 이 1켈빈의 온도 눈금 간격이 1도씨 간격과 같대. 오케이? 현민이가 급격히 자는구나. 진짜 한 번도 안 잤는데. 그때 심하지. 자, 1켈빈 간격이 1도씨 간격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화씨와 절자, 섭씨 온도도 눈금 간격의 차이가 있어. 예를 들어서 1인치는 몇 센티미터야? 2.54cm야. 환산 관계가 있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섭씨와 화씨는 이런 차이가 있어. 5도씨 간격이 9도 간격과 같아. 오케이? 5도씨 간격이 9도 간격과 같기 때문에 얘를 다음과 같이 환산식에 이용해 준다고 합니다. 자, 섭씨를 화씨로 바꿀 때 한번 보자. 자, 섭씨를 화씨로 바꿀 때를 보는데 얘는 이렇게 바꿔주고 있어요. 화씨 온도는 5분의 9 곱하기 섭씨 온도 더하기 32도가 되는 거야. 0도씨 넣어봐. 몇 도 F야? 32도 F야. 212도씨 넣어봐. 212도씨 넣으면은 얼마가 돼버리지? 미안해. 100도씨 넣으면 얼마가 되지? 100 넣으면 212가 돼버릴 거야. 오케이? 자, 한편 화씨를 섭씨로 바꾸면 이거를 엎어치면 되겠지. 화씨를 섭씨로 바꾸면 얘를 엎어치면 돼. 그럼 뭐가 돼버리지? 섭씨 온도는 9분의 5 곱하기 화씨 빼기 32가 되는 거야. 처음에 미국으로 유학 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세상에 미국에 일기예보를 봤더니 50도래. 우리나라 일기예보 할 때 오늘은 영상 30도씨입니다 해 안 해? 안 하고 오늘은 영상 30도입니다 하고 넘어가잖아. 미국도 똑같은 거야. 자, 오늘 낮 기온은 50도입니다. 유학생들 어떻게 할까? 와, 미국이라 미쳤구나. 온도가 50도 올라가네? 어떻게 나가지? 50도면 복장이 어때야 될까? 현민이처럼 나가야 될 거야. 매우 얇은 옷에 짧은 옷을 입고 나갈 거야. 스리퍼 신었지? 아니, 안타깝다. 슬퍼가 없어요. 가난. 저렇게 하고 왔을 거야 그러면은. 도현이처럼. 10도인 거 그래갖고 나갔더니 얘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야. 왜 쳐다보지? 왜 쳐다볼까? 여기에 50을 넣어봐. 50 빼기 32는 18이야. 약분되면 10도씨인 거야. 개춥지? 근데 도윤처럼 나갔어. 미친놈 소리 듣지? 근데 실제로 캐나다나 러시아 쪽 애들은 말이야, 영도 근처만 되면 춥다가 수영복 입고 공원에서 선탠해요. 예? 영도시 근처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신나게 그렇게 선탠을 한대요. 러시아 사람이 영상을 내고 봤는데 뭐라고? 한국 춥냐 안 춥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었거든요. 러시아 애들은 참고로 우리나라 되게 추워합니다. 식이 잘못됐지? 9분의 5인데 5분의 9 잘못 써 있어. 책이 잘못돼 있어. 책을 보면 환산식이 있을 거야. 356쪽에 참고에 지금 현이가 자꾸 해갖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거든. 오타가 이 책이 무지 많아. 선생님 발견한 게 약 25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야. 재미난 거 알려줄까 내가? 전에 얘기 안 해줬나? 이거 109쪽인가 105쪽을 펴보면 말이야. 102쪽이야. 102쪽. 오타가 하나 있어. 뭔지 한번 찾아볼래? 이쪽이요? 생명의 오타. 대박이야. 이거 보면 배꼽 잡고 웃을 텐데. 오타 보이니? 생명. 그래. 사생명인 거야. 뼈다구 있다고 생명이래. 네? 페이지 매기는 데 있지 서진아. 페이지요. 갑자기 1단원에서 4단원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환산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러시아 애들은요, 존내 춥다가 캐나다 애들도 마찬가지. 영도 되면 엄청 따뜻한 거래. 그래갖고 다 나간다고 합니다. 반스만 입고. 그리고 러시아 애들 선생님 친구 애들이 있어서 물어봤어. 이 새끼들 존내 웃겨. 영하 30도 40도에 살던 새끼들이 우리나라 와갖고 영하 10도도 안 되는데 어우 춥대. 야 니네 나라 그랬더니 여기가 더 추워. 어이없지? 되게 어이없지 않니? 미친 새끼들. 우리나라에서 내복 안 입어서 그러겠지 뭐. 여기까지 하고 식사 맛있게 하고 오시고 35분부터지? 35분부터 수업 시작하는 걸로 돼 있어요. 식사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갖고 50분에서 25분 20분이지? 25분까지 끝나서